안녕하세요. 개천절 휴일 잘 쉬고 계시나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양털 깎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킹 달러가 아니라 이제 킹 GDP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려운데 미국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위기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저가 투자의 기회다라면서 해외 부동산 원정 투자하고 있고요.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에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 방안 잘못 얘기했다가 죽을 뻔한 영국, 50년 내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돈 쓸 일은 많은데 세금은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영국의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니까 이렇게 파운드와 영국 채권의 가치가 폭락을 했던 거죠. 이런 게 결국엔 달러 패권 강화의 활용 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 회의도 미국의 독주 체제를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열릴 첫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의, 그 주제는 뭡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감산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7일에 나올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페드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3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접고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나홀로 성장을 통해서 미국의 양털 깎기가 본격화할지, 영국의 진짜 탄광 속 카나리아가 돼서 그런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수치를 주목해서 봤는데 시장은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였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실시간 성장률 예측 프로그램이죠. GDP 나우가 발표한 수치였는데 저희 나우그룹의 자랑이죠. 대표 상품인데요. 이 3일 전만 해도 0.3이었는데 30일에 2.4로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페드는 어떻게 얘기했죠? 지난달 FOMC 때 올해 성장률이 1.7에서 0.2로 거의 확 쪼그라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틀란타 연은은 아예 반대의 어떤 예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접고 3분기 때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죠. 기술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GDP 나와의 예측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30bp밖에 안 되는 거고요. 2분기 GDP 전망 때 월가는 다 월가 은행들은 다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지만 GDP 나우 혼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해서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결과는 마이너스 0.6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뉴욕 연은의 GDP 나우 캐스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과 경쟁을 했었는데 이 나우 캐스팅은 지난해 9월에 팬데믹 때문에 틀릴 게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뉴욕 나우 정설함 기자,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미나리의 어떤 주연이죠. 정설함의 뉴욕 나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성장률 예측의 지도인 GDP 나우가 갑자기 예측치를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8배로 올린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GDP 나우는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인들의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어. 지갑을 닫지 않고 있어. 0.4에서 1.0으로 늘었다는 거고요. 3분기 민간 국내 총투자도 개선됐어. 그리고 GDP 전망에서 순수출 기여도도 늘어났어. 이런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물론 GDP 나오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3분기가 끝난 9월 말에 공개한 지표는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3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4일에 또다시 3분기 GDP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수치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최종적인 3분기 GDP 속보치는 이번 달 말 27일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3일 만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연착륙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페드 혼자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GDP 나오가 맞다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회복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 우리가 불식된 만큼 페드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 있다.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파월 의장의 말처럼 한두 달 지표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받아 넘겨야 되는 일회성 지표, 휘발성 지표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2.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항상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자산 투자에 나섰었는데 이번은 아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이유는 엔화 가치가 더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와타나베 부인 대신 누가 등장했습니까?
스미스 부인, 미국 투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CNBC 기사인데요. 디스카운트된 자산을 여기저기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영국이라는 거고요. 이유는 유로와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에 달러와 1대1로 교환된 쌍끌이 페리티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미국인들이 벌써 영국의 요지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CNBC 보도를 보면 런던 주택가격은 1년 새 20% 낮았습니다. 파운드 약세, 영국 주택가가 하락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영국에서 가장 자수성가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요지가 첼시와 노팅힐 정도로 꼽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8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 됐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 파운드 가치는 파운드당 1.71달러였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지금보다 13% 높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운드가 거의 1대1로 됐죠. 그리고 가격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달러로 환산하면 860만 달러였던 나이스브리지, 이게 최고급 요지거든요. 500만 파운드짜리 주택이 지금은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400만 달러, 반도 안 된다는, 40% 정도도 밖에 안 된다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이 투자은행들도 PB 고객들을, 부자 고객들을 상대로 해외, 유럽, UK, 영국 부동산 사세요 하는 이런 투자 레터를 보내고 있는 거죠. 현금 부자가 최고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 회의입니다. 이거 침체를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급박하게 갑자기 온라인 회의를 오프라인 회의로 바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요. JP모건은 50만 배럴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9월에는 감산을 안 하다가 했는데 그게 1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보다 10배, 5배가 된다는 거지. 그만큼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떠받치려는 겁니다. 산유국들은 산다는 거지만 결국 기름을 써야 되는 소비국,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더욱더 적자, 무역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미국은 최대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거의 석 달째 떨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잠깐 올랐는데 그건 허리케인 영향이죠. 그래도 미국은 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에 나올 9월 고용보고서입니다. 페드의 신념을 강화시켜주고 있었죠. 노동시장 탄탄하다, 강력하다는 거 보여줄 겁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전달에 비해서 중요한 실업률은 여전히 3.7%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요지 부동일 거기 때문입니다. 페드 예상대로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미국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위기 예고의 신호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다른 나라도 전이될 수 있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맞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발틱 3국일까요? 아니면 사상 최고의 두 자릿수 인플레를 겪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부채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블룸버그 통신처럼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 뉴질랜드 정도 금리 결정이 하는 그만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지뢰밭입니다. 지난주 페드의 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의장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런지 이번 주 페드 인사들 또 공식 석상에 많이 서는데 연설에 이런 얘기를 할지, 인플레이션 얘기 못지않게 이런 금융시장 얘기를 할지 만약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미국이 GDP로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기승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때까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희생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페드의 선물이 아니라 페드 페인, 페드가 주는 고통입니다. 파월 의장도 썸 페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페인을 잘 견뎌야 되고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는 이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까지 위기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현재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파월의 3대 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FOMC 때 가서 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로시님, 진서님
좋게 생각을 해주셨고요. 제가 앞열 그 FOMC 기자회견 때 맨 앞에 두 열이 성골진골이라고 얘기했죠. 미국 기자들만 딱 꽉 차 있고 거기까지만 질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그 성골진골까지 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때까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핑크색 연구님, 오늘도 저 워싱턴 나우를 봐주고 계시겠죠? 믿습니다. 성길채님, 9월부터 QT 양적 긴축의 한도가 늘어났죠. 최고 한도가. 그런데 실제로 줄은 걸 보니까 950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에 미친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잭슨홀 미팅 때 이 방송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QT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뒤로 밀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 어떤 교란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QT를 최소화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갔는데 그걸 더 올라가게 할 수 없으니 MBS 주택저당 채권을 아예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QT가 한도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리동아님, 정말 독지가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더 부자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비둘기님 같은 경우는 석탄 가격이 새로운 화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또 새로운 현자님 ML님이시죠. ML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이런 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체제 석탄이 폭등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강문성님, 구름이달님 전망 감사드립니다. 구름이달님처럼 제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재미와 유익함, 재미와 의미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저의 꿈인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패트릭 유님, 이 침체가 2년 갈 거라는데 맞나요? 라는데요. 지금 현재 페드의 FOMC가 9월에 내놓은 전망에도 그게 나와 있죠. 2024년에 성장률이 조금 반등하고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걸로 나옵니다. 과연 이 페드의 희망사항처럼 되면 다행인데, 그걸 가능한 짧고 연하게 약하게 가는 게 현재 저희들의 다 소망인 거죠. 미국 주택 매매 지수가 6월에 피크였고, 근데 월세 인플레는 18개월 갈 거라는데 실업률이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실업률이 잡히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월세도 떨어질 거고 식료품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플레가 잡힐 거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페드는 실업률이 많이 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원 앵커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저도 아는 그 전세원 앵커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한경TV의 간판 앵커시죠. 예, 여기까지 왕림을 해주셨네요. 그분을 사칭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 치고 너무 담백하게 남겨주셨죠. 사칭해도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됐으니까 저도 전세원 앵커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제가 한 내용을 메뚜기 3분 요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양털깎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이유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은 침체를 겪지 않고 GDP를 빨리 끌어올려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해서 또 주도권을 쥐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겠죠. 미티그린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서울 나우는 없습니다. 워싱턴 나우가 있었는데 그게 한경 코리아 마켓으로 한코마, 저희는 한경 글로벌 마켓이고 한글마고 한코마라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주코노미였죠. 그 채널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쳐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유익한 콘텐츠 많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호르님, 지난주에 제가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JR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뒤에는 무시무시한 얘기 해주셨어요. 나스닥 6,600 가고 원달러 환율이 1,500년 2,500까지. 정말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빨리 인플레이션이랑 괴물이 빨리 잡혀야 되겠죠. LG엘비나님, 이념을 국채 그래프는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통해서 많이 보는데 여긴 다 유료잖아요.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구글에서 US 2-year 트레저리만 쳐도 나오고요. 많이 보는 데는 뭐 investing.com이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런 사이트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찬일님, 제가 있는 위치를 지난주에 제가 맞춰보라고 했는데 다 맞춰주셨죠. 그리고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냐라고 했는데 평양냉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한테 평양냉면 어복쟁반 대접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군침이 돌죠. 오늘도 정말 먹고 싶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복쟁반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지 상당히 이제 불안합니다. 얼마나 올랐는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로이킴 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야 월세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꺾인다라고 하는데 페드는 안 그러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스톡 위자다님, 환경만 봐도 될 수 있게 정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리칠사님,
세분 월급, 저희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 얘기겠죠. 저를 포함해서 달러로 받을 수 있게 투자 카페에서 지금 릴레이 투쟁을 벌이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저희가 모르는 얘기가 있네요. 뭐 달러 보내기 운동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죠. 어떤 CJ 비비고라도 감사히 받고요. 뭐 이런 릴레이 투쟁보다는 환율이 빨리 떨어질 수 있게 저희 함께 투쟁을 하자고요. 정말 투쟁, 그냥까지 투쟁을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